안녕하십니까? 도리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역사. 은행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상인들은 돈을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중세시대에는 성당이나 수도원이 돈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형태로 정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은행의 역사는 불황기간에 빌려주는 금융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이 현대적인 은행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현대은행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9세기에는 은행이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현대적인 은행의 기반이 다 잡혔습니다. 대표적으로 1812년에 런던에서 창립된 바클레이스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현재도 영국의 주요 은행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세계 최초의 자동화 기기도 도입했습니다. 20세기에는 은행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는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액이 일정 이하인 사람들의 예금이 보호되며 은행의 신뢰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전자금융과 모바일 은행 등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개념 자체는 현대 경제의 기초적인 부분 중 하나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역할. 은행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돈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불안정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여러 고객들의 예금을 모아서 다양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에 사용하며 이러한 금융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은 은행이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행은 대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금리를 책정하고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충분한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금자들은 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은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제공하고 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과 신용 문제는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용하며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때 은행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행의 신용 문제입니다. 은행의 파산은 대출 채권자에게 상환 불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채권자는 손실을 입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신용 조건이 엄격해집니다. 이러한 연쇄작용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예금 금액보다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므로 예금 인출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도는 떨어지고 다른 예금자들도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 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드런이란 회사나 기업의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도 주문을 낸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나 기업의 신용도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시도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위험 관리와 자금 운용, 충분한 자금 보유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과 같은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은행 파산이 일어나면 해당 은행을 이용하던 대규모 고객들은 예금과 자산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한 은행은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은행 파산의 경우 자산 매각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산된 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기업의 자산 등이 일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과거에는 투자를 위한 자본의 모금이 주된 역할이었으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의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이 더욱 복잡한 재무상품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합니다. 더욱 복잡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은행이 발생시키는 위험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의 은행의 파산이 과거보다 더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도리킴 아카데미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